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의 백병규입니다. 110억 원대 그 뇌물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45분쯤 전이죠. 8시 25분경에 이제 검찰에서 나와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조사는 어제 밤 11시 55분경에 이제 끝났지만 6시간 가까이 조사를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초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조사를 두고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왔었는데요. 검찰이 과연 지난 14시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패를 조금이라도 뚫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2부에서는 검찰 출신이죠.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원내수석 부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고요. 잠시 후 1부에서는 그 친이계 자장이라고 불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최측근 인사이죠. 자유한국당의 그 이재호 상임고문 연결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어떻게 지켜봤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일인 그 6월 13일까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지방선거 후보자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 제한되는데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 제한을 받게 되는지 또 그 주의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3부에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월 15일 목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사 컬럼니스트 이성원 씨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이성원 시사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40여 분 전에 이제 끝나서 물론 네. 검찰 조사는 어젯밤 11시 55분경에 끝났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한 40여 분 전에 이제 그 검찰 성사를 나와서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14시간 정도가 걸렸고요. 이후에 검찰이 작성한 신문 조서를 검토하는데도 한 6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 6시 25분경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조서 검토라는 것은 이 진술과 조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용어나 자기가 말한 어떤 취지가 제대로 기록이 됐는지 변호인과 함께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거쳐야 끝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조사받는 시간도 꽤 길었지만 한 7시간 정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문조서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9시 22분경에 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서 오전 9시 50분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오후 5시까지는 첨단범죄수사일부 신봉수 부장검사가 다스 실소유주 문제 등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네. 이후 오후 5시 20분부터는 그리고 조사 종료까지는 특수이부 송경호 부장검사가 조사를 했는데 삼성이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정원의 특활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예상했던 것처럼 이 전 대통령 알지 못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 쭉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스는 또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사유인 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가 수억 원대 그 불법 자금을 이제 이 전 대통령에게 전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해왔는데 네. 이 돈 가운데 상당수가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게 그 전달한 그 단서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뭐 요즘 종종 나오는 뉴스들이 김윤옥 여사를 거론하는 그런 뉴스들이 좀 있는데 이번엔 네. 좀 더 구체적인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 사유인 이상주 변호사죠.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하는데 원래 검찰 출신이죠. 맞습니다. 네네. 이 전무는 그 최근 중앙지검 특수이부에서 그 피의자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한테
검찰한테 돈을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관련 사건은 이겁니다. 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으로부터 22억 5천만 원을 수수한 의혹을 조사받고 있었는데 네.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전달됐냐면 검찰이 이전 회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메모와 비망록을 입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메모 등에 따르면 이팔성 전 회장은 2007년 10월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대선이 한참 이제 진행되던 그 시기였던 거죠. 네. 사위인 이에게 여행용 가방에 담긴 8억 원을 건넸고 또 2007년 1월부터 2011년 2월 사이에는 14억 5천만 원을 별도로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회장은 검찰에서 이 22억 5천만 원이 2007년 대선을 돕고 또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서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돈이라고 진술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위인 이 전무는 8억 원을 제외하고는 14억 5천만 원은 나는 모른다, 무관하다 이렇게 부인해 왔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최근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진술에 변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14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 가운데 수억 원을 김윤옥 여사에게 다시 건넸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참고인에서 그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니까 이런 진술을 하는 것도 참 그렇죠. 희한한 일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많이 좀 털어놓고요. 네. 그리고 구속이 안 된 상태였다가 구속이 되면 또 많이 털어놓고요. 그것이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에 대해서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어떤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다 이제 좀 본인이 솔직해지는.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게 그렇죠. 상당한 압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청와대 그 대변인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그 박수현 충남지사 예비후보 어제 결국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박 전 대변인,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충남지사에 대한 그 어떤 의혹이 굉장히 넘쳤던 사람입니다. 뭐 어떤 후보가 안 그렇겠냐마는 일단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충남지사 출마에 강한 의지를 갖고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 바가 있었고요. 네.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보복성이다, 음해성, 루머다 이렇게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실 굉장히 수익권을 그 1위를 뭐 적합도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제 오후에 결국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해 볼 수 있지만 일단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행 사건에 이어서 네. 여러 가지 자신과 관련해서 의혹이 또 나왔고 또 이런 것이 민주당 전체에 대해 어떤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심리적 부담이 상당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최고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결국 기자들한테 오후에 보낸 사퇴 변에서는 저의 당내 명예는 지켜졌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영국 정부가 러시아 출신 이중 스파이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서 영국에 주재하는 러시아의 외교관 23명을 추방하기로 했죠. 네, 이렇게 대규모로 외교관을 추방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요, 하원 연설을 가졌습니다. 현지 시간 14일인데요.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일주일 안에 추방할 것이라면서 이들 외교관은 영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러시아 정보 기관원들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적대 국가의 활동이 영국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보호하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기밀을 넘긴 이유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죄수 맞교환으로 풀려났던 전직 러시아 스파이가 있습니다. 네. 세르게이 스크리팔이라는 사람인데요. 지난 4일 영국 한 쇼핑몰 벤치에서 딸과 함께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실 김정남 살해 사건을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한 명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영국으로 망명한 또 다른 러시아인이었는데 푸틴 대통령을 비판했다가 의문사 당한 러시아 재벌의 친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한마디로 러시아가 이런 공작을 영국에서 벌인다고 영국 정부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에 대한 조치로 이 외교관을 대거 추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이미 은퇴한 이전 스파이 그것도 그 딸까지 왜 이렇게 독살을 했을까? 이건 참 의문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끝까지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네. 죄수 맞교환으로 풀려났지만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시크릿 어떤 비밀들이 더 유출되지 않을 것을 좀 대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런데 네. 신경작용제가 몸에서 검출됐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의심사항이 있습니다. 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그런 같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시사칼럼니스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1시간 전쯤 검찰 조사를 마치고 논현동 자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최측근 인사이죠.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인 그 이재호 전 대표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일은 없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성을 믿는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검찰 소환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자유한국당의 그 이재호 상임고문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검찰 조사만 한 14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또 예. 이제 그 조서 검토에 6시간 정도가 걸린 것 같은데 어떻게 예. 좀 지켜보셨는지요? 네, 조사를 담담하게 받으셨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셔야 되니까 오히려 그 조사받는 기회가 본인에게 의혹으로 덮어 씌워준 것을 밝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검찰은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그러니까 그걸 따져서 묻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이제 듣는 이런 기회로 삼은 게 아닌가 싶은데 어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그걸 찾아뵙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예. 좀 갈 계획이신지요? 나오셨으니까 이제 가야 안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언제쯤 가실 생각이신지요? 예, 오후에 좀 쉬시고 난 다음에 가야 합니다. 아, 네. 예. 자, 어제 그 검찰 출두 전에 측근들과 함께 자리를 하셨잖아요. 예. 어떤 이야기들 나누셨는지요? 어제는 조사를 받으러 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인 그런 무거운 이야기보다가 그냥 건강하시고 잘 갔다 오시라 이런 이야기 정도 서로 나누는 거죠. 네. 예, 또 어제 사람들이 한 20명 정도 많았으니까 거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예. 이재호 고문께서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 일은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어제 결국 이제 포토라인에 서게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제가 포토라인 설 일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는 댓글 갖고 댓글 네. 이런 거 갖고 한참 할 텐데 그 후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드러났는데 아무리 드러나도 그게 다 정황 증거만 있는 거지. 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 연관되는 그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남들이 이야기, 진술, 정황, 이런 거 갖고 묻는 거니까, 그건 본인이 아니다, 난 그거 모른다 하면 그만이지, 그걸 갖고 다툴 만한 검찰의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소환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도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쉽게 소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검찰은 옛날 검찰하고 달리 막무가내로 하니까 자기네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처음부터 표적으로 삼아서 일단 검찰로 소환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삼고 했으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좀 무리를 한 거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 많은 부분들 예. 횡령이랄까 아니면은 뇌물죄랄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스와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재호 고문께서는 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딱 단순합니다. 다스가 주식회사 아닙니까? 네. 주식회사는 주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주식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자명 주식을 했다 하면 그 자명 주식에 대한 배당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게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그걸 주식회사에 자기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우기면 그건 진짜 우기는 거지. 그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나 검찰에서는
다스에서 조성된 300억 원대 그 비자금 가운데 상당 액수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갔고 또 이시영 씨죠. 예.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바로 이제 다스에서 그 전무까지 하면서 사실상 다스 경영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검찰이 믿고 싶은 거죠. 네. 그 추측일 뿐이죠. 그게 뭐 이명박 대통령에게 갔다는 그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 돈이 계좌로 이쪽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갔다는 그런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단순히 검찰이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그 적용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예. 가장 좀 이해할 수 없다거나 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요? 지금 다스 제일 중요한 게 다스 소유를 네. 그 2007년부터 이미 특검하고 검찰에서 다 밝혀졌는 건데 그걸 10년 만에 다 뒤집어서 네. 그걸 이명박 대통령 거라고 우기는 게 그게 황당한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영포빌딩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이제 청와대 문건을 보면은 다스에 대해서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까? 그리고 직접 이런 보고까지 했을까? 예.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그거는요. 네. 다스가 가족 회사 아닙니까? 형제 간에. 네. 큰형님과도 형제 간에 하는 회사인데 또 그 영포빌딩이라는 게 다스 사무실이 있었던 곳이니까 그 뭐 서류가 그 창고에 있는 거는 뭐 당연할 거고. 네. 형제 간에 하는 회사니까 동생이 서울시장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자문하고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준 건 또 그 기업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재벌 회사나 다른 기업도 대개 가족 간에 그런 거는 다 자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그걸 이상하게 선입견을 갖고 자꾸 보니까 그런 거지. 네. 그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뭐 이상하겠습니까? 그 형님네 회사여서 혹시 네. 뭐 문제가 있나? 문제를 일으킬까 싶어서 이렇게 살펴봤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 본인이 살펴보는 것보다가 이제 형님이나 이제 좀 묻지 않겠습니까? 자문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자리가 있으니까 좀 또 도움도 받고 네. 또 후광도 받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네. 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건이 아니냐 검찰에게 예. 판단하는 주된 근거 가운데 하나는 이 다스 사장의 증언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예. 또 다른 혐의에서도 이제 그 측근들의 진술들이 좀 결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를 예. 들면 뭐 김백준 전 비서관이랄까 김윤준 전 실장 이런 그 증언들이 이제 결정적인 이 혐의를 입증하는 예. 이런 그 증언들이 되고 있는데 예, 어떻게 예. 보고 계시는지요? 그거는요, 네.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그 증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그건 말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이지 않습니까? 네. 다스에 관련해서, 그건 뭐 이명박 대통령 거 같다, 뭐 대통령 거라고 본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뿐이지, 임백준 기획감독은 말뿐이지, 그의 주인 것이 되고 소유가 되려면 구체적인 그 주식이 나오거나 뭐 주식의 배당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무슨 회사의 주인이 자기 주식도 하나도 없고 그동안에 그 주식으로 통해서 아무런 배당도 받은 게 없고 이익을 챙긴 것도 없는데 그걸 주인이라고 우기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서울시장도 하고 대통령도 했으니까 살펴보니까 다스가 아무래도 MB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확정이 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예. 김백준 전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그 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생각일 뿐이지 그게 구체적인 물증으로 뒷받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잘 모를 수 있다? 소유에 대해서야 뭐 모를 수도 있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네. 것만 보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뭐 대통령 하시고 시장 하셨으니까 그 위세가 있으시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회사의 소유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정황이나 그런 심증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구체적으로 소유에 대한 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김백준 전 비서관의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예. 이 소식 들으셨는지요?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그 김백준 전 비서관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좀 돼야 될 것이다. 예.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 수사를 철저히 하는 거는 뭐 14시간가 했다니까 수사를 철저히 할 것이고, 네. 그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죠. 진실이 밝혀지는 거는 그게 다스가 MB께 아니라는 거, 또 MB에게 뒤집어 쓴 뇌물이라든지 뭐 기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것을 밝혀지는 것도 진실 아니겠어요? 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변호인단 구성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예. 그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 때문에 어렵다는 걸 이해를 이제 잘 못 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일반적으로는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지금도 뭐 저도 그 개인사를 뭐 자세히 알겠습니까만은 그 참모들이 이제 변호인단을 구성하려고 좀 그 대형 로펌 회사와 그 접촉을 했는데 네. 그 비용 때문에 그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들은 적이 있고 구체적으로 뭐 돈을 놓고 뭐 쓰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평소에 생활하는 거 보면 글쎄 뭐 돈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변호인들을 구성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네. 예, 로펌 회사가 아무래도 뭐 대형 로펌은 변호 그 비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감당하기가 좀 안 됐던 모양이죠. 네. 개헌 이야기 여쭙겠습니다. 이 예.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이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산임 연임제 그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도입이 골자인데요. 예. 이재호 의원께서는 개헌 꼭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개헌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그 분단 이후 지금까지 70여 년간 대통령 권력 중심으로 나라가 유지됐는데 그 결과 이번에도 보듯이 대통령만 되고 퇴임하면 다 이런 불행한 일을 겪으니까 이거는 제도의 잘못이다. 즉 네. 대통령에게 막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도 다 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 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니까 개헌을 하되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 네. 즉 대통령의 권한을 외치 부분만 국한하고 나머지 내치 부분은 내각에 넘기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되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겠다는 것이 네. 내 개헌안의 골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가 낸 개헌안은 4년 중임도 아니고 4년 연임 그러면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해석이. 독재하고 싶은 사람은 4년 연임이니까 4년하고 또 4년하고 또 4년하고 네. 이래가면 삼선 개헌에 물꼬를 틀 수도 있고 장기 집권에 물꼬도 틀 수 있고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네. 여러 가지로 이게 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왕적 권력을 분권하자는 건데 오히려 제왕적 권력을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4년 연임은 가능하되 4년 중임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좀 못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좀. 그러니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면 오해가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4년 연임제로 해놓으면 네. 또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충성하는 사람들이 10월 네, 지나듯이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그 이재호 상임고문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이재호 자유한국당 상임고문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검찰 출신입니다.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요. 검찰 조사 어떻게 지켜봤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에 나오는 장면 지켜보셨는지요? 예, 뭐 TV상으로 지켜는 봤습니다. 예. 어제 검찰청사에 그 출석할 때와는 달리 아무런 이야기 없이 바로 이제 자택으로 돌아갔어요? 예, 뭐 특히 다스가 누구냐는 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셨고 마지막에 뭐 한마디 했죠. 다들 수고하셨다는 네. 그 말 놓아받기 위해서는 침묵을 지켰다고 봅니다. 어제 포토라인에 서서 6문장을 언급했는데 그 가운데 많이들 주목한 부분이 이 참담한 심정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말을 아끼자 다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저는 그 발언 들으면서 이게 또다시 예전 다른 정부들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도 많은 걸 알고 있다. 이런 말을 다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걸 많이 참고 있는데 더 이상 몰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 할 이야기도 많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참고 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로 읽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어제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만은 의외로 간략하게 자신의 이제 입장을 정리하고 들어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면 사실상 특별히 여러 가지 혐의점들에 대해서 이미 측근들이 여러 명이 다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구속 영장 그냥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 있고 증거가 나타나 있어서 단순한 부인하는 말 이외에 어떠한 변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네. 어제 밤 11시 55분경까지 이제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고요. 이 조사를 검토하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찰 조사가 굉장히 많은 분량이었는데, 그래도 어제 자정을 넘기지 않고 이제 끝났어요? 예. 조사 분량은 상당히 이제 많은 분이 아니겠습니까? 혐의만, 받고 있는 혐의만도 20개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미 관련자들이 이 영장 별건으로 다 구속이 되고 심사를 다 받았기 때문에 관련 내용, 그리고 혐의점, 그리고 증거관계는 다 정리가 돼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관여 부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네. 그 부분만 남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시간은 걸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검찰 쪽에서 구체적인 진술이나 그 증거를 이제 들이미니까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혐의에 대해서는 다 부정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또 사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실무선에서 일어난 일이다. 네. 그런 것은 결국에는 그러한 사실관계 자체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는 없고, 본인의 지시관계만 부인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경우에, 실무에 관여했던 그 현재 구속되었던 측근들이 네. 지금과 진실을 계속 유지하는 한 공모 혐의나 지시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네. 어제 검찰이 이제 그 중간 조사 브리핑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추궁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갖는 이야기일까요? 예, 이러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행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네. 측근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실제적인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관여하는 정도에 있어서 본인의 자백 위에는 인출할 내용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도 높게 압박하지는 않았다, 그런 것이고, 또 그렇지 않아도 공소유지가 충분할 정도로 증거가 조사가 잘 되어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진술을 듣는 차원에서 검찰 조사가 진행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입니다. 네. 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집사이자 그 최측근이었죠. 김백준 전 비서관의 그 첫 재판이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그 직접 발언 신청을 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수사를 좀 철저히 해달라, 진실이 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백준, 이명박 전 집사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네. 예, 요즘은 그런 거죠. 충분히 이명박 대통령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측근으로가 이명박 대통령이 또 대질 신문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달라. 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 재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최측근 인사였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특히 뭐 발언 신청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범죄 혐의 말고도 네. 또 앞으로 나올 범죄 혐의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백준 정부 비서관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하여금 더 이상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다른 측근들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 달라는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아니라고 부인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너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좀 수습을 해달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이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구속 수사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현재 나와 있는 혐의의 대부분들이 하나하나 다 중대한 범죄이고 관련자들이 또 이미 다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형평성 차원에서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네. 통상의 검찰의 구속수사 기준에 따르면은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 발부 기준에 따른다 하더라도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검찰이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요?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 보고요. 길어야 5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일주일 안에 좀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부른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그 혐의가 많고 또 내용으로 보면은 더 형량을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비교는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이 기소가 된다면 어느 분의 누가 더 많은 형량을 받게 될까요? 뇌물죄의 형량은 X만을 놓고 본다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더 훨씬 많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내용이고 특히 예전에 공직선거법 댓글 수사 관련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나가기 때문에 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죠. 네. 단순한 뇌물 사건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높게 나올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요. 그 개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통령 그 개헌안 그 초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4년 연임제 그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 도입이 주요 골자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 4년 연임제, 그리고 결선투표제도 중심이 되겠는데요. 실상 4년 연임제라는 것은 대통령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야권들에서는 대통령제의 권한 중대는 대통령 구조를 바꾸자는 거였는데 그걸 기도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이에 대한 상당한 양보안을 필요한 것이고, 일반 이하로 나온 걸 본다 하더라도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관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회와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전제로 해서 국회에서 국무총리 선출권 및 추천권을 인정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야권에서는 좀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들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비례대표성이 담보가 된다고 한다면 국회에 국무총리 이 선출권을 줄 수도 있다. 이걸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예, 일부 보도일 수도 있고요. 네. 또 개헌 자문위에서 냈던 안도 이러한 이안 중에 그런 안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한 주장을 여러 차례 하신 적은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견해였지만은. 네. 그리고 현재 이제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네. 현재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집중 문제를 국회와 권한을 나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국회가 직접적으로 국무총리를 선출하는 방안이 아니라더라도 추천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인 임명권이 대통령의 국회로 넘어오는 이러한 권한 조정은 가능할 수도 있다. 또 그걸 전제로 대통령께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이런 전제를 야권들이 그 정파들이 다 합의를 한다면은 그런 양보도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 있고 저는 긍정적인 의도로 봅니다. 네,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이 같은 언론 보도는 좀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뉴스 듣고 8시 10분경 3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